안녕하세요, 루시드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루시드모터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8일 마감일 기준으로 루시드는 10.4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는 52.55달러였고요 5.5달러가 떨어져서 47.0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의 1일 변동폭을 보면 43달러까지 내려가서 약 19% 하락세를 보였었지만 내려간 이후에 47달러까지 올라와서 안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일간의 주가 변동을 보면 약 7% 올라서 3.08달러가 올랐습니다. 루시드그룹은 최근 몇 주 동안 EV 업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너무 높아서 회사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에 루시드의 주가는 포드와 제너럴모터스의 시총을 넘어설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죠. 급등한 주식은 어차피 내려오게 되어 있고 루시드의 최근 상승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관심이 쏠리게 된 루시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들어왔다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명 묻지마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은 루시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거의 모든 EV 주식에서 이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리비안도 이틀 사이에 약 30% 이상 폭락을 보였고 니오에서도 10%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닷컴 버블을 예로 들면서 이 전기차 버블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은 1995년부터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산업 국가의 주식시장이 지분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보인 거품 경제 현상입니다. 인터넷 버블이라고도 하는데요. 묻지마 투자의 예로 시가총액은 자동차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 제로 기업의 리비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루시드가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는 것은 지난 16일 루시드가 24% 폭등했던 것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루시드에 대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는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리비안이나 루시드 등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들이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이 경쟁사 대비 3-4년 앞서 있다고 말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은 모르겠지만 배터리 기술은 루시드가 분명히 앞서 있다는 의견을 내는 입장도 많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루시드의 터무니없는 목표가를 12달러에서 16달러로 4달러 인상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루시드의 주가는 약 55달러였는데요. 아담 조나스는 루시드의 예약 주문권과 2022년에 2만 대의 자동차를 인도할 것이라는 목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주당 16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 또한 전기차의 거품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 짐 크레이머에 대해서 주가 시장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다 라며 안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짐 크레이머는 당신이 루시드나 리비안을 소유하고 있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면 1999년에 닷컴 버블의 교훈을 기억하고 이익을 거두어 드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시드에서는 매도세가 빠져나갈 대로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겹쳐서 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조정이 거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런 급락 현상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주식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루시드는 아직 신생기업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기차 주식에 대한 투자자로서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바라봐야 되겠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가격은 자주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변동성을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장기적인 전망으로서는 루시드가 소유하고 싶은 유망한 전기차 주식 중 하나라고 아직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서 제공하는 LA 오토쇼의 무공해 차량 어워드 프로그램에서 루시드 에어가 승리를 했는데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도 이 투표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루시드의 결선 상대는 테슬라의 모델 S 차량과 포르쉐 타이칸이 있었습니다. 6만 달러 이상의 세단에 대한 경쟁 상대였고요. 이 LA 오토쇼도 매년 시즌에 개최되는 최초의 북미 오토쇼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박람회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기술력은 좋은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신생업체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사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애플에서는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에 다시 초점을 맞춰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2014년부터 일명 애플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 프로젝트 팀인 프로젝트 타이탄을 운영해왔는데 애플워치 소프트웨어 부문에 케빈 린치 지휘 아래에서
완전 자율주행 옵션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을 뒷받침할 반도체를 개발하는 주요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애플카에 탑재될 이 프로세서 개발에 핵심적인 작업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는 건데요. 이 애플카 칩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인 애플 실리콘 개발팀이 설계한 것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조율하는 작업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도로에서 시험 테스트에도 나설 전망인데요. 애플은 자율주행 실험용 렉서스 SUV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원래 애플에서는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목표로 5년에서 7년 사이로 잡았던 개발 일정을 앞당겨서 4년 뒤인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했는데요. 다만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면 일정을 연기하거나 미흡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전기차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목표를 달성하면 핸들과 엑셀이 없는 애플카로 설계 방향이 잡힐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비상시에는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드를 창작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자동차 제조에는 거의 기술이 없는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려면 다른 업체와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한때는 현대자동차와도 생산 협력이 논의됐었지만 이후에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탄 내부에서도 2025년 개발 일정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소식 마치겠습니다. 루시드의 소식은 24시간 감시 중이며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루시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